제가 생각하기에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사회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건 학생께서 말씀해주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 요금제가 있잖아요. 요금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태형열 그 시스템을 약간 좀 많이 구매를 해서 대여를 이렇게 좀 해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나쁘지 않은 게. 자, 먼저 나건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저는 사행산업을 정부가 주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먼저 이 논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사회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행산업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행산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음성화될 경우 그 부작용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독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그 사행산업을 즐기는 그 개인에게도 또는 그 개인을 둘러싼 타인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행산업의 특징을 고려해봤을 때 국가가 이것을 주도해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반대편 의견을 한번 개진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최나건 학생께서 말씀해주신 사행산업의 특성 역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에 있는 특성일 뿐이고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 역시 주목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주관이라는 것은 사행산업의 공기업화라는 것인데요. 저는 정부가 공기업화를 한다기보다는 올바른 규제자 역할을 치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갖고 있냐면요. 나건 학생께서 말씀해주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 경마, 스포츠 등등 이런 사행산업은 무엇보다 비즈니스적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라스베가스를 떠올려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흥, 네. 카지노. 유흥, 카지노, 여러 영화. 가지 우리가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벤트,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이벤트들, 이런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이 사행산업의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행산업은 고객 유치와 볼거리, 차별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엔터프레너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요. 위계적이고 매뉴얼적이고 표준화된 직무가 가장 특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대신 정부는 규제자, 올바른 규제자의 역할에 치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은 민지 학생께서 사행산업을 정부가 주관하지 않고 사적 기업에게 맡겨놓을 시 기업의 창의성이 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지 학생은 사적 기업에 맡겼을 때의 긍정성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이고 저는 그때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작용과 긍정성 중에 어떤 게 더 큰지를 같이 형량을 해봐야 할 일인데 이 부작용이 저는 절대로 무시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행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이 오고 갑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사적 기업에 맡기게 되면은 네. 자칫하다가는 도박, 복권 같은 사행산업이 굉장히 음성화될 수 있고 네. 그러면 그 돈을 사실상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이것을 추적을 함으로써 정당한 세금을 걷고 정당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도 이제 중독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있는데 네. 사실 국가 운영 산업으로 할 경우에는 중독자들의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설 도박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되게 되면 그들의 목적은 중독자들을 최대한 많이 양상해내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입장 시간 제한을 통해서 중독 방지를 함은 물론 중독자에게는 심리치료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적 기업들이
이윤을 쫓는 사적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행해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네, 이윤과 실제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상충 지점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최너건 학생이 제시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효율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회, 어떤 산업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너건 학생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제가 말하는 올바른 규제자 역할로서 해소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랜드와 같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이 있고 또는 불법적으로 양성되고 있는 산업 또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불법 규모가 75조에 달하고요.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2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점은요. 75조에 달하는 불법 산업에는 거의 손대지 않고 네.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조 산업에만 손을 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중독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불법적인 루트들을 추적해내서 잡아내는 이런 구체적인 규제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지 않고 정부에서는 현재 총량 규제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 규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사행산업의 양만 유지해라. 이렇게 허울뿐인 명목뿐인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로 바꾼다면 최너건 학생이 우려하시는 부정적인 측면은 최대한 배제를 하되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그러면 합법, 불법 규모가 합해서 100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렇게 허술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민지 학생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사적인 것으로 풀어놓게 되면은 이제 100조를 다 허술한 규제하에서 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민지 학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일 뿐더러 두 번째로 정말 그렇게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지 학생이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어떤 기업의 창의성이나 그런 사적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이익들 이런 것들은 사실 못 누린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 단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사행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간 일확천금적인 성격이 있고 조금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네. 그 돈이 이제 그 돈으로 인한 수입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국가가 이것을 주관하게 된다면 그런 수익들을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권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의 일부분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고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도 사회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적 기업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 사회적 복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같은 부분이 굉장히 저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기업화를 함으로써 이런 사행산업의 그 본질적인 특성들을 무시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돈을 못 벌어서 우리나라 산업이 침체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본질적인 특성들을 살려주면서 돈을 벌어서 그로부터 큰 세금을 통해서 그런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최너건 학생께서 우려를 지적해 주신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규제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규제가 정말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여러 가지 사행산업 분야를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이 분야에 모두 똑같이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불평등하게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 산업에는 불법과 합법을 막론하고 전혀 규제가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경마에는 모든 규제가 들어가고 있어서 경마 산업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균형적으로 맞추자는 이야기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합법이 불법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부 규제에서 이탈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말씀드린 20조의 합법 산업이 모두 불법 산업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불법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통해서 이 사업, 불법 산업에 매몰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그 사업 규모를 합법으로 끌어오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을 살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토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 사행산업에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둘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정부 주관을 하는 것만이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행산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다른 산업들과는 다른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무작정으로 우리 시장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장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개인을 둘러싼 타인에게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야말로 국가의 역할이 최대화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살펴보면 저희 모두 규제는 필요하고 불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산업은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최낙원 학생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강원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 치료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합법화를 하는 것과 동시에 추진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놓아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75조 규모의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최낙원 학생, 반찬성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정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사행산업의 특성, 창의성을 요구하는 특성상 공기업의 특성과 맞지 않아서 그 산업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는 부정적인 심리효과를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 불법성을 규제를 하면서 우리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는 민지 학생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약간 자가당착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민지 학생이 이제 이것을 사행산업을 사적으로 확장하게 되면 가장 크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이 약간 기업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의 창의성은 일단 정부 규제와 함께 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지 학생이 심리치료, 중독치료를 이런 것들을 확장함과 동시에 병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역시 기업의 창의성과 병행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기업이 창의성을 왜 발휘할 수 있느냐 하면 기업은 이윤을 최대화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윤을 최대화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심리치료까지 해줘야 되고 중독치료까지 해줘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업이 그것을 행할 리도 만무할 뿐더러 기업의 창의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상충됨으로써 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저는 표하고 싶습니다. 자, 두 학생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토론 어땠나요? 네,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 두 가지의 접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찬반 토론이니까 찬성과 반대에 나뉘어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에는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하시고요. 어떤 그 주제에 적합하게 본인의 그 의견을 잘 PR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논제에서 잠깐 벗어난 게 우리 민지 학생이 이 지금 주제는 사행산업의 정부 주가이냐 아니면 이거를 민영화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이라는 걸로 이거 이미 합법화는 되어 있고 이제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좀 어떻게 끄집어내서 이거를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꿀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민영화냐 아니면은 정부에서 주관하냐 이 두 가지인데 자꾸 이거를 합법화냐 아니냐 이걸로 얘기가 조금 논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게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설득이 되더라고요. 네, 두 가지 다 제가 굉장히 설득이 됐는데 조금 저는 이제 최낙원 학생 의견에 조금 더 설득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둘이 전국 1등이에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1등이에요. 네, 이쪽으로 민지 학생으로 갔다가 낙원 학생 갔다가 저도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막상 막가요. 맞습니다. 네. 언제나 두 학생들은 진짜 잘해요. 이런 학생들과 토론을 하려니까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요. 네네. 주제라도 좀 쉬운 게 나와야 할 텐데 우선 주제 먼저 한번 볼까요? 주제 공개해 주세요. 네, 집단 토의 주제는요. 전기세, 누진세 개편 방안은입니다.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줄은 사실 꿈에도 몰랐네요. 그게 말입니다, 진짜. 전기 쓰고 이제 전기세 많이 나왔다고만 좀 불평할 줄 알았지. 네. 이 개편 방안까지 고민을 해본 건 좀 처음인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네, 주제가 네, 봐도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근데 오늘 한전이다 보니까 네, 이런 주제에 다른 것 같고요. 그 소소한 의견이라도 내다보면 다른 사람이 그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서 힘이 보태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다만 이번 토의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토의가 끝난 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 벌써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네요. 긴장을 네. 하세요. 네, 어떻게 이 자리를 잘 버텨내셨는지. 아닙니다. 네. 자, 이제부터 찬반 토론이 아닌 토의라는 네네. 사실 잊지 마시고요. 네.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김민지 학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저희 전기 누진세가 최근 여름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더웠기 때문에 크나큰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누진세라는 것이 누진되면서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기 때문에 서민의 큰 고충이죠. 그럼요. 서민의 가장 큰 고충인데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 역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가 500억을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서민의 고충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 이 둘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오늘 토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논의해 나갈 방안이 이런 공공기관의 부담과 서민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지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의 고충을 최소화하면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방안은 이제 여름철에 사실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제 우리한테 또 이제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든지 이런 말을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여름철에만 조금 누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면 어떨지 그런 방안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그러면 우리 반대로 그 누진세를 겨울에만 좀 더 걷는 건 어떨까요? 네? 조크. 예. 아니, 보미 씨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너무 더웠죠. 근데 이렇게 푹푹 쪄서 정말 네. 더운 와중에 건담을 서늘하게 만든 게 바로 이 누진세 폭탄에 대한 걱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걱정됐죠. 저도 정말 이 전기세가 얼마가 나올지 두려워하면서 그 통지서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때 통치도 아니고. 그렇죠. 네, 요금 납부서를 기다린 적이 있는데 예. 어떻게 하면 사실 저희가 근데 한국전력의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뭐 이번에 흑자를 맞았다고 해요. 네네. 네, 그렇지만 뭐 저희 입장에선 좋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개선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쵸, 싶은데 저는 좀 이동통신 요금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55,000원, 66,000원 막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이래서 문자 몇 건, 아니면 데이터 무료, 통화 몇 건, 막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듯이 요금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쓴 만큼만 나온다 이러기보다는 약간 옵션을 다르게 두는 거죠. 오, 리미트를 두는 거, 제한선을. 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사항은 좀 같이 이렇게 논의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의견 아닙니까? 네, 예, 예.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자요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신사에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인별 용량을 따지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각각 집마다 그거 측정기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미 아나운서님께서 제시해주신 방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되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요. 네. 최나곤 학생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누진세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누진세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 때문에 20~30만 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네네. 그 20~30만 원은 에어컨을 사용하는 어떤 가구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쵸. 어떤 가구에는 그게 20~30만 원 뭐 시원하게 지냈으니까 내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차별화된 바우처를 공급하는 방안도 굉장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부채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돈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진세가 도입된 그 목적은 살리되 그것이 부담이 되는 국민들에게 차별적으로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것도 역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차등적
방안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같은 돈이라도 해도 거기에 느껴지는 부담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조금 그 누진세를 완화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도 이제 그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 면에서도 어떤 에너지를 좀 절약했다든지 사회적 기여를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누진세를 할인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윤을 만들어주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누진세를 내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서민의 고충, 특히 저소득층의 고충도 줄일 수 있으면서 공공기관의 부채도 굉장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근데 사실 뭐 에너지 소외계층에서는 올해 여름에 더워서 이제 사망하는 일도 많았다고 들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옷가게 이런 데 가보면 에어컨을 진짜 문을 열어놓고 빵빵 틀어놓는 그런 데도 사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용과 일반용의 이 전기요금의 그 요금 체계가 다른 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저도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이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저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산업체와 개인의 적용 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산업체가 이윤은 더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산업체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 90% 이상은 산업체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체가 그에 걸맞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왔던 게 여름에 누진세를 완화해 주는 것, 소득별로 차등을 두는 것, 그다음에 개개인과 산업체 간의 어떤 차등을 두는 것이었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여름에 한창 우리 이슈였잖아요. 이 전기세 요금이. 맞아요. 기사를 봤었는데 우리나라 그 요금이 할증되는 그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옛날 거라 그래요. 그 자료가 네네. 그 옛날에 한창 에어컨 없고 냉장고 없던 시절 그때 맞아요. 이 비율이 정해졌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 비율이 그대로 있는데 요즘 집에 에어컨 없는 집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컴퓨터도 뭐 그래픽 카드 비싼 거 쓰면 뭐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그 옛날에는 사치세로 좀 분류가 됐다면 그쵸. 지금은 약간 요즘은 생필품의 개념으로 맞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에어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요율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 할증되는 요율을 조금 더 완화해야 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방법 좀 없나요? 좀 완화하는 방법? 네, 이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네네. 다 동의를 하냐고 나건 학생이 여쭤봤는데 저는 사실 1번 방안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일본 방안이 뭐예요? 여름에. 1번이 여름에만 완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 완화하는 것이 어차피 그것이 부담되는 서민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것이 부담되지 않는 가구에게는 굳이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 그럼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 차에서 근무를 좀 하는 건데 그 전기세가 실제로 그 발전소를 굉장히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석유나 기름을 이용해서 그 차에서 시원하게 틀고 그 좀 근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면은 차에서 네, 차에서 차택 근무죠. 네네네. 차가 없으면 어떡하죠? 아, 그럼 차를 사야죠. 사주실 건가요? 그럼요, 의향이 있습니다. 차를 사서 이게 차에서 전기세 근무를 아끼려다가 네, 이제 차값으로. 네, 차값으로. 쓰게 되네. 그렇네요. 리스로 다 됩니다, 비용 처리요.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네네. 까주세요. 네. 사줍니다. 아, 정말 좋은 의견이신데 아, 그렇군요. 이제 이거 오늘 논의가 근무 환경에 대한 논의가 아니므로 일단 그쵸. 전기세부터 먼저 해결을 맞습니다.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저도 민지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일정 부분에서 누진세를 완화하는 이유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것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만 완화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서 완화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소득별로 나누자고요. 네. 그러면 열심히 번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아직 뭐랄까요, 많이 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부담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덜어주면 우리는 뭐 어떡하냐라는 태도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방안이 추진이 되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반발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면 부담을 해야죠. 아니 우리가 근데 지금 이거 누진세 개편 방안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말고요. 아니 말고요. 사실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면 전기세를 많이 낮출 수 있고 그쵸, 그쵸. 실제로 예.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맞아, 이번에 맞아. 전기세가 여름에도 거의 0원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영원이요? 네. 만드셨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태양열. 네, 태양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네,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어때요? 효율성이 괜찮아요? 0원이 나왔다니까요, 거의. 이야. 네, 여름에도. 에어컨도 한여름에도. 돌아가나요? 아, 네, 에어컨 빵빵하게 집에 틀었는데도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빵빵하게 들렸어요. 빵빵하게 틀었는데도 와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약간 보급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실 이제 얼마나 설치하시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설치하는데 비싼 돈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한전 측에서 대여 시스템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 TV 보면 셋탑박스 이거 네. 우리 안 사요. 수신료에서 이제 매 달마다 1,000원에서 1,200원 정도씩 이제 대우료를 드린단 말이죠. 네. 약정이 안 됐을 경우 이제 네. 반납하면서 약정 금액까지 다 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 보미 씨 말대로 태양열 그 시스템을 약간 좀 많이 구매를 해서 대여를 이렇게 좀 해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나쁘지 않겠네요. 실제로 정부에서 이 태양광 에너지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 집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지원할 사람들은 지원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이런 것도 네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이 같아요. 대체 에너지는 좀 뭐 더 없습니까? 알고 있는 거 좀? 저요? 네네. 풍력 발전소? 입에서 폭력이 막 나오네요. 푹푹푹푹. 네네. 아까 그럼 그 태양열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있다면 네네. 아까 우려하셨던 그 고소득층 중에 반발을 조금 저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별로 이렇게 차등 누진세를 적용하면서 그런데 조금 이제 집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관련 장비를 만들어서 또 태양열 그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대로 활용을 하고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을 줄여줌으로써 그들의 니즈도 충족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윈윈이 되지 않을까. 네네. 토의는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아,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방안들이 나왔는데 한 4-5가지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최적의 방안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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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 낙원 학생이 정리하는 걸로. 네, 저희는 이제 누진세 네네.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 2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민의 고충을 줄이는다는 것에 저희는 목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 줄이는 방향, 소득별로 차등을 두는 방향, 산업체와 개개인을 나누는 방향,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네. 식으로 많은 방안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합의가 많이 모아졌던 부분은 소득별로 누진세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는 그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구조를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대체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특히 산업체 같은 경우도 대체 에너지를 많이 활용한다면 그들에게 전기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도 주어질 뿐더러 어떤 바람직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한전 직원이세요? 너무 의견들이 너무 좋아서요.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사실은 민지 학생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토의라는 게 그 처음에 첫 스타트를 어떻게 잘 끊어주냐에 따라서 이 방향 설정이 잘 되는데 민지 학생이 굉장히 잘 끊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아까 방안을 말해줬는데요. 그 서민의 고충과 공공기관의 어떤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이 2가지 일단 타겟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토의를 할 때는 그 타겟을 잘 정해주셨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재현 씨가 별로 말씀이 처음에 없으셨다가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쭉 갈 줄 알았는데 네네. 마지막에 가장 좋은 방안은 대체 에너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만약에 센스상이 있다면 저는 센스상을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보미 씨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는 느낌이 들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만약에 이 4분 중에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저입니까? 한 분을 뽑는다면 네, 아쉽지만 네. 네. 저입니까? 그랬으면 네, 센스상으로 그냥 만족하시고요. 아, 예, 예. 네, 뭐 미스코리아에서도 우정사이 가장 좋으니까. 네. 아, 좋죠. 네, 네, 저는 처음에 스타트를 잘 끊어준 민지 학생을 아, 네, 좀 뽑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거는 우리가 채용됐어. 동의하죠. 네네. 이건 모두 다 동의하죠, 우리.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저 동의합니다. 예. 네, 동의를 구해주셨네요. 네,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남원 학생이 굉장히 그 눈에 띄었던 거는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민지 학생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좀 네. 좋은 평가를 좀 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 뽑겠습니다. 네, 네, 뭐 50조 아까 네, 50조 예, 얘기를 했는데 뭐 네. 4명 정도 다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자, 어쨌든 오늘은 뭐 민지 학생이 우승을 한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쵸? 그리고 우승한 민지 학생의 클로징 멘트. 제가요? 네. 네. 네, 저는 정말 감동적이네요. 제가 이렇게 취업을 하다니. 네, 취업시켜주신 저희 이번 컨설턴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정말 즐거운 취준진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도 알찬 기업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네요.